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뒤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궁금한 부분도 많고 또 정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스튜디오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모셨습니다. 직접 모시고 궁금증 한번 좀 속 시원히 풀어보는 시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얼마나 충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궁금한 점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유튜브 이용하셔도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3일로 취임 3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너무 길었죠. 너무 길죠. 네. 약간 3년을 좀 돌아보신다면. 말씀하신 게 이제 부동산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는 그 교통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건설도 관할하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 이런 안전과 관련되는 네. 일들이 많아서 사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네. 살얼음판 같은 날들의 연속입니다. 이러다가 그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은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제가 이제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벌을 받는 겁니까?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이제 그러니까 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외람되지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거진 현상이니까. 네네. 지금 장관님 해임 청원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몇 번 있었습니다. 처음도 아니군요. 예. 그냥 담담하십니까? 국민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벌써 지금 문자가 폭발을 하고 있는데요. 좀 하나하나 일단 그 경실련에서 어떤 주장을 내놨냐면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값이 52% 급등을 했다. 네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 정부가 바로 반박을 했거든요. 네네. 일단 받아들이기 힘든 데이터가 잘못된 주장입니까? 데이터가 좀 저희하고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국가 통계는 이제 감정원이 이제 국가 공인 통계를 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14.2%다 이렇게 통계 수치를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경실련이 발표하는 통계는 매매되는 아파트의 중위 가격의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정부 들어서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싼 주택들은 많이 이제 멸실이 되고 대부분 거래되는 주택들이 신축된 아파트, 그러니까 상당수가 이제 고가 아파트들 중심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통계 수치로 보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재건축 아파트의 신축 아파트의 거래 비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계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전체 통계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14%라고 하는 그 집값 인상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그럼 정부가 애당초 목표했던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화한다라고 하는 애당초 목표치에 비하면 어떻게 자체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도 많이 오른 편이죠. 그러게요. 많이 오른 편이고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이유들이 있느냐 이런 요인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다들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세계가 사상 최저 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금리가 낮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의 시중의 부정 자금이 1,130조입니다. 1,130조의 돈이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니까 조금이라도 수익률이 있을 것 같은 곳으로 자금들이 지금 몰려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권을 물려받았을 때가 전 정부에서 모든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자금들이 다 몰리는 그런 시점이었죠. 부동산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규제들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자금은 계속 부동자금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6.17 대책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결국은 갭 투자. 키워드는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갭 투자를 잡는 일단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 말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도 갭 투자 잡겠다고 발표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6.17 대책을 내놓으실 때도 갭 투자 잡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결국은 못 잡았다는 이야기 자기 고백 아니냐라고 하는 또 해석도 있거든요. 이렇게 잡기가 힘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갭 투자를 이제 저희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1가구 1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이제
집을 사서 이사 가지 않고 갭 투자 상태로 뒀다가 그 시세 차익을 얻어서 이제 바꿔 타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예. 이제 대책을 저희가 마련해서 발표를 했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6.27 대책에서 말씀드린 것은 법인들에 대한 갭 투자입니다. 법인들이 전국적으로 그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니면서 집을 매집하고 다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갭 투자를 이용해서 예.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원천적인 대책을 내놓아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에서도 뭐 특별히 이의 제기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전세 자금을 이용해서 갭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동 장치를 내놨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전세 자금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 전세를 살 때 자금이 부족해서 집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게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을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집을 사는데 그 자금을 이용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변질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무주택자들이 전세 자금을 이용해서 갭 투자를 하고 있는 비율들이 저희 통계로 한 4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 원래의 자금의 목적과 맞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로 서민들이 집을 살려고 한다면 저희들이 뭐 주택보증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 대출이라든가 뭐 디딤돌 대출이다 이런 정책금융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그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특별 공급도 있고 신혼희망 타운도 있고 다양한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의 사다리를 걷어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장관님께서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하시면서 일가구 1주택자인데 이제 갈아타기 위해서 갭 투자하는 경우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전세 대출을 활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근데 전세 대출을 상당히 옥죄어 버리면 이런 실수요자까지 불똥이 튀는 거에 대해서 반발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는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 대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이 없는 서민들이 전세를 사는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러한 자금들을 그런데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도 수지 맞지 않다라는 것이 제 원칙적인 입장이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제일 화가 나시는 분들은 근데 진짜 문제는 그거야. 다주택자들 현금이 많은 사람들의 갭 투자에 대해서는 왜 안 하는 거야? 이런 불만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그 대책을 12, 16 대책을 발표를 할 때 고가의 다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번 6.17 대책에서는 법인들의 이런 다주택 투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실현이 되려면 국회에서 법안이 빨리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속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이 6.17 대책에 대한 소급 적용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문자도 질문도 그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계약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이미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미 이제 그 계약서까지 쓴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풍선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김포 한강 신도시 뭐 이런 식으로 콕 찍어서까지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 대책을 발표할 때에도 사실은 그 김포하고 파주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자의적으로 뭐 이 동네가 조금 올랐으니까 이 동네 하고 뭐 저 동네는 내렸으니까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통계 수치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되려면은 물가 상승률의 1.3배, 3개월 평균 의 상승률이 있어야 이제 적용이 되는데 저희가 6.17 대책을 할 당시에 두 지역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뭐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시장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은 언제든지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행정이라고 하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기준을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은 뭐 이제 충분히 어떤 그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는 예측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거에는 네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내지 이런 또 그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미리 선제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긴 한데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네. 아직 그런 근거도 없는데 이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최소한의 원칙들은 지켜나가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공통되게 주고 있는 의견이 뭐냐면 보유세 문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7322님은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서 세금 보유세를 거두면 안 될까요?라는 의견을 네네. 주셨고요. MBC 미니로 안재덕님도 다주택 보유세 왜 안 올리나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것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런 의견이고 하나만 더요. MBC 미니로 조유동님. 아파트도 결국 보유세가 부담되면 팔 텐데. 네. 그러니까 결국 오히려 그러니까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게 그 근본적인 해법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네네.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그렇죠.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 아까 제가 작년에 12.16 대책을 발표를 할 때 고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올리는 것,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것이 주 내용이 작년 12.16 대책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네. 그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의 빠른 통과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이것도 국회로 거쳐야 되는 겁니까? 예, 당연히 세법 개정이니까 그래야 예. 되는 거고. 예.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그 해외 주요 국가들의 이제 부동산과 관련한 세법 조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희도 이런 제도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네. 지금 저희들이 낸 대책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좀 시장의 신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그 대책이 나오고 노영민 비서실장이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산모들은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네. 시한은 6개월의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네네. 유예 기간은 지났어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 참모 가운데 집을 판 사람 딱 한 명밖에 없더라.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 좀 그런 점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청와대 참모들조차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아주 명시적인 뭐 권고 뭐 지시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갖고 있어야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따라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국토부에서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시장의 시그널이 뭐가 더 강하게 가겠느냐 이 점이거든요. 결국. 지적하시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공감하십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네. 그 집을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라고 그 생각될 만큼 네. 이런 환수 시스템이라든가 조세제도 같은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예. 이런 그 누구의 권고 예.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효력 있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지금 국회 쪽에서 임대차 보호법을 강화를 해서 임차인들 보호를 더 이제 그 세게 하는 방안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법안이 네네. 어떤 제출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주무장관으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 주거 복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마 국회에서 그런 법안들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정부도 함께 논의에 참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세요?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방향인데요, 방향.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 예. 정부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장관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또 시장에 그러니까 워낙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말씀을 좀 자제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 그 6.17 대책 돌아가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으로 분양받기 위해서 2년간 반드시 거주를 해야 한다. 네네. 그러니까 그 대책 하나만 좀 따로 떼서 여쭤보면 이것도 반발이 크더라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직장 문제라든지 여러 것 때문에 실거주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일괄적으로 그냥 꽉 묶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던데. 원래 이런 재건축, 재개발 같은 재정비 사업은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한 사업이 그 본래의 취지입니다. 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이 주거 환경 개선된 주거 환경에 산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일종의 투자의 수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올 봄에 이제 강남에서 재건축 그 아파트의 한 65.8% 정도가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자금이 몰리면은 재건축 시장이 올라가고 그 여파가 옆으로 또 퍼지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일반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할 때에도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 2년 이상 사신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소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미 재건축 조합이 결성된 데는 이제 지금처럼 하시고 앞으로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는 단지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보통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어서 분양을 할 때까지 시간이 6년에서 8년이 걸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직 뭐 조합 결성할 때까지도 꽤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부터 분양 때까지는 꽤 긴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입주를 하시든지 뭐 이런 결정하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는 시간적이 없는데 딱 30초로 하나만 질문 더 소화하고 끝낼게요. 네. 지금 그 종부세 완화 방안 또 이제 법안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강남권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법안 제출하고 있던데 이 방향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희 12, 16 대책 안에 보면은 그 1가구 1주택에 그 장기간 거주하신 연세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세부담을 덜어드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그 법안이 통과되면 원하시는 내용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범위.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시간이 짧군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장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